오늘 이제 저는 한 시간 정도만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CFA의 갱신 서류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뭐 6시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도록이면은 원서 작성하는 데는 뭐 계속 뭐 강의가 없고 이러니까 이어서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그대로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수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거 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원서 작성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1차 용어과 2차 용어는 뭔지 이래 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1차 용언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단락으로 인해서 아크건이 생겨가지고 멜팅된 부분이 구리 동체가 다시 재결정되면서 생긴 용언을 1차 용언이라고 하고요. 전기 단락근이라고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비드가 맺혀져 있는 부분, 그런 형상이고요. 잘려나간 형상, 또 비산되면서 비드망울이 기절력에 의해서 튀겨지면서 표면에 표면에 이렇게 융착되는 그런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구형의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외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외형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경험상으로 이런 게 1차 흔일 가망성이 높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람의 병을 판정을 하는데 경험 많은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증상 때문에 암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부 사진을 찍어 보지 않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 전문가라도 좀 섣부른 판단이죠. 그래서 잘라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잘라 봅니다. 잘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잘려가지고 나간 부분인데요. 여기서 접촉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흔히 이제 아크가 발생했고요. 접촉 부분이 그때 순간적으로 이 표면이 용융되고 비드가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고요. 그 소실된 부분은 패이게 되는데 표면은 이제 용융이 되죠. 네, 잘라서 보면은 이런 어떤 구리 표면에 이렇게 비드가 융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결정되면서 비드가 산소를 이렇게 덮어쓰는 어떤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천공, 홀이 이런 홀이 구리 표면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덮어쓰게 되죠. 이거는 이제 순식간에 정상적인 구리가 정기적 아크로 해서 2, 3천 도시에서 고열이 발생해서 0.000001초 만에 멜팅되면서 비드가 덮어쓴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인 어떤 고유의 특징이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조직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아스콘 모양으로 해서 아주 치밀한 구리의 원래의 조직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99%의 구리의 1%의 탄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열을 받으면 모양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음식을 익혀도 모양이 변하고 철을 녹여도 모양이 변하잖아요. 이제 변한 걸 어닐링 된다고 그러는데 변하면은 이제 조직이 육각형이나 오각형의 아주 고체는 결합의 상태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변형이 되면서 늘어납니다. 어닐링 되면서 쭉쭉 엿가락처럼 늘어진 형상이 나타나죠.
변형된 열 손상된 흔적과 가운데는 천공이 있고 정상적인 조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조직은 아,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0.0001초 만에 멜팅되면서 멜팅된 조직이 정상 조직 표면을 덮어 썼구나. 이러한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된 것은 전기적 요인이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조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보고 이 상태에서는 뭐 1차 혼인 것 같아. 그런데 뭐 단정할 수는 없어. 어? 왜냐하면 나는 그 모양만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 성형 미인인가 아닌가는 많이 본 사람들은 육안으로 하지만은 정말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실제 예를 들어 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안에 보정물이 있는지 없는지 찍어내면은 명백하게 판명이 되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확신이 들더라도 이런 화재 감식이나 이런 부분은 증거 사진으로 증명을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외형만으로 관찰해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행위다. 그래서 저희가 외형 검사, 그 다음에 금속 조직 검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1차 용언이라고 증명하게 됩니다. 2차 용언은 전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화재든 가스든 방화든 불장난이든 전기 난로에 의해서 불이 나더라도 전기가 통전돼 있으면 2차 용언이 생겨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진 2차 용언도 있지만은 이렇게 1차 용언 같은 정말 1차 용언과 같은 이런 용언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위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현미경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속 조직을 사진 찍어 보면은 1차와 다른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흔적이냐면 일단은 조직이 2차 용어는 하염에 의해서 구리가 일단 녹고 나서 하염에 의해서 먼저 1083도까지 녹아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이게 단락이 돼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하염에 의해서 전기 단락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의 조직과 하염에 의해 녹은 조직과 그다음 광범위하게 녹겠죠. 세 번째는 단락으로 쇼트가 된 조직이 세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이게 변형된 조직이 나타나면 이거는 2차 용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단락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 용어는 그냥 우리가 뭐 불꽃에 의해서 전선을 그냥 태운 경우는 이러한 고유한 형상이 있습니다. 탄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형적인 그런 형태로 발생되는데 이거는 열 용혼이라 용혼. 단락근이나 이렇게 전기적 아크에 의한 그러한 망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외형으로는 외형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봐도 이건 열에 의해서 녹았구나. 이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선은 화재 현장에 이제 뭐 수십 개도 있을 수도 있고 수백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단락근, 1차 단락근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발화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발화 지역을 예를 들면 1m 이내, 1m 이내도 많으면은 한 30cm 이내로 국한을 한다면 그 범위에서 전선을 수거해서 10개를 가져왔다면 그 중에서 뭐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방에 뭐 전선이 뭐 수십 가닥 있는데 그걸 모두 수거해서
감식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또 비용적이나 인력적인 면이나 굉장히 소모전이기 때문에 나라 지역을 국부적으로 한정하는 게 감식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로 보면은 예를 들어 10cm도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10cm도.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 지역 판정을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전류에 의해서도 나는데요. 과전류에 의해서는 이제 전기 단락근이 없더라도 화재는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련 피복은 200도씨에서 어닐링 되고 변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닐 수지죠. PVC 염화 비닐 수지의 경우 200도씨에서 응용이 되고 400도씨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과전류가 되면은 200도씨에서 지금과 같이 열 변형이 생겼다가 400도씨에서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불이는 녹지는 않죠. 녹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전선을 뜯어서 저희가 이제 배를 갈라봅니다. 갈라보면 열적인 형상이 내부에 있었나 외부에 있었나 판단하고 열이 발열체가 전선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가전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화염에 의한 것인가 전련 피복에 의한 것인가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선 피복을 갈려보면 안에는 멜팅돼 있고 밖에는 부드럽죠. 이러면 발열이 전선 내부에서 발생돼서 200도씨 이상의 발열로 인해서 하나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비 전선을 이렇게 보면은 상온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쪼글쪼글하게 쭈그러듭니다. 저희 집 전선이나 가정용 배선도 이러면은 내부적인 발열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과전류에 의해서 용단되어서 단락근은 없는데 용단 어, 너 열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을 용단이라고 하는데요. 용단을 하면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을 보면 지금 새까맣게 변했죠.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열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금속 조직에서 이제 수지상의 조직이 어, 보입니다. 수지상의 손수자의 가지지자, 예, 손가락 모양의 어,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간 그런 형상이 됩니다. 이런 형상은 이제 왜 발생이 되느냐면, 우리가 눈꽃이 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이 어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구리가 식는 거나 얼음이 어는 거나 냉각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차갑게 번져가면서 눈꽃이 따뜻한 데서 좀 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거로 점차 냉각시켜 가면서 눈꽃이 점점 커지죠. 이것도 이제 서서히 식어갈 때는 열 전달하면서 식어 냉각되는 게 그 방향성이 수지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1차 단락근처럼 급격하게 조직이 뭐 0.00001초 만에 용융된 것이고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1도씩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1분, 2분 아주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수지상 형태가 보인다. 이런 거는 단락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가전류의 고유한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하염에 의해서 이제 소실되면 첫 번째 외부 하염일 경우 외부냐 내부냐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보시죠. 지금 많이 보시면 어 바깥은 수금댕이로 해서 새까맣게 타버렸고 그리고
제가 내분지 외분지 불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전선을 피부로 갈라봅니다. 안쪽은 깨끗해요. 아, 그러면 하염은 외부에서 내부로 왔구나. 그래서 여기선 바라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전선이 그 타게 되면 이렇게 천도씨가 넘어가면 하면 이제 녹으면서 뚝뚝 그 산화되면서 탄소화됩니다. 뚝뚝 끊어집니다. 현상이 발생됩니다. 동해 원 소재는 이렇고요. 금속 이제 조직을 보면은 1차 용원과 1차 용원은 이렇게 열영향 경계부와 어, 멜팅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어닐링된 조직, 정상 조직이 이렇게 보이고 2차 용어는 보이드가 많고 용융된 범위가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 단락컨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판정에 대해서 표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단락을 예를 들어 한 1000개 정도 만들고 2차 단락을 1000개 정도 만들어서 이 모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 그 판별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해서 AI가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판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많은 이제 어, 모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선의 크기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매달려 있는 방법, 접속한 방법 여러 가지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 1차 단락근과 2차 단락근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실험 구성은 이제 이렇게 했고요. 1차 용어는 전기가 이제 통한 상태에서 접속 단자에서 단락이 생겨서 어, 발생되는 경우를 실험 과정을 만든 겁니다. 2차 용어의 경우는 전기가 통전된 상태에서 가스 번호로 전선을 태워서 인위적으로 전선을 녹여서 단락을 인위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3차 용어는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토치로 구워서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이제 장비는 외형 판단하는 데는 실체 현미경이고요. 조직을 판단하는 데는 금속 현미경, 시편 성형기, 시편 연마기, 밴더, 시편 절단기, 밴더,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예. 먼저 이제 이게 저희가 외형 판단할 때는 이제 세척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데 금속 조직을 할 때는 시편 전 처리 과정, 시편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선을 절단을 하고요. 이게 완전 수평으로 만들어서 1000배까지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몰드, 페놀 수지 몰드 안에 넣게 됩니다. 파우더 형태로 되는데요. 우리 에스프레소 커피 만들듯이 커피를 넣고 몰딩을 하죠. 동그랗게. 그리고 압축을 합니다. 열을 가해서 몰딩해서 그 안에 이제 전선을 넣고요. 수평면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내가 보고자 하는 장면까지 수평으로 잘라줍니다. 그거는 이제 연마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칭 과정이 필요한데요. 뭐 반도체도 이제 에칭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순도를 이제 높여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칭을 하게 됩니다. 애칭을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구리를 일반적으로는 구리의 조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리도 99%가 동이고 1%가 탄소, 100%짜리는 없죠.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애칭, 염산을 이제 애칭 이제 비율도 넣는데 염산을 한 1%에서 2% 정도 섞어서 카본을 태웁니다. 카본을 태우면은 이게 이제 연소가 표면이 카본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염산호 태우면 깎이게 돼요. 깎이게 됩니다. 깎이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빛이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죠. 깎인 부분은 난반사가 일어나죠. 난반사. 그래서 이 부분은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조직 모양이 난반사가 된 부분은 새까맣고 반사가 되는 부분은 밝게 보이게 해서 조직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해서 그 물론 이제 연마할 때는 뭐 그라인딩, 폴리싱 해가지고 우리가 금과 같이 아주 빛나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칭은 아주 잘 보이는 그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애칭을 해야만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동해에 이제 뭐 대한 스쿠리 성분에 대한 그건데 멜팅점하고 용융점하고 419도에서 멜팅돼서 1084도에 녹게 된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 용은 판정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융방울이 방구형이고 뭐 광택이 둥글고 광택이 난다. 뭐 이래 돼 있고요. 그런데 뭐 2차 용은 또 타원형이고 망울에 작은 구멍이 있고 검은 회색을 띤 젓갈색이다. 3차 용은 금속의 용의 범위가 넓고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거치고 광택이 없다. 그런데 이건 개념적이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1차 용은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전선이 이제 일반 전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어, 예를 들어 뭐 선이 노후돼서 전선이 채워져 있겠죠. 전선이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전선 속에 전선 속에 이제 안에는 이래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천공이 생겨서 아크 방전이 계속 되다가 계속 자라다가 열이 어느 이 순간에 뻥 하고 이제 단락이 생깁니다. 단락이 되면은 이게 숏서키트가 되죠. 이 전선은 요렇게 플러스를 갔다가 형광등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 저항을 거쳐야 이 정상적인 회로인데 이게 정상적인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붙어 보니까 무부하 무저항 상태로 되다 보니까 2, 3천도씨까지 올라갑니다. R이 제로가 되니까 거의 완전한 제로는 아니겠죠. 0.0001이 되니까 R분의 V니까 220만 해도 뭐 0.1 오hm 같으면은 그냥 2000암페어가 2200암페어가 돼 버리잖아요. 전류가 그 정도로 대전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음, 이러한 고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주열이 발생이 되죠. 전류가 2000분에 들어가면 주열이 0.24 I 제곱분의 RT에
I 제곱의 RT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발생되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열이 2, 3천 도씨까지 오르고요. 그래서 단락 DC 전원에서도 2, 3천 도씨까지 오릅니다. DC 전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어, 그 전기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락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전류가 약하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 1.5V 건전지로도 이제 불을 낼 수가 있죠. 불을 낼 수 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넣어 다니다가 이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전력이 생기면 이 맞은편에 이 부분이 이제 잘려나간 절반 부분이 이제 3번 부분이고요. 결국엔 단락이 생기고 나서 남는 흔적은 다음과 같은 이런 몰든 마크가 발생이 됩니다. 몰든 마크. 여기는 30도의 정상적인 조직이고요. 1083도의 멜팅된 몰든 마크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잘려나간 듯한 흔적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되고요. 반대편은 비드가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덮어선 그런 형상을 일반적으로 발생됩니다. 금속 조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단된 어떤 조직을 보면은 아래쪽 부분에 명확하게 나타나죠. 정상적인 조직과 녹은 조직과 명확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녹은 부분은 어닐링 됐다는데 500배에서 확대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 사람 두개골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해져요. 아스콘 모양의 딱딱한 조직이 지금과 같이 아스콘 모양의 이런 딱딱한 조직이 순간적으로 녹게 되면 조직이 변형되어 버립니다. 일적 고온에 순간적으로 녹아버려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효과냐면 어,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듯이 이렇게 형태가 조직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 조직을 흐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충격을 줘가지고 끊어버리는 방법, 그죠? 우리가 도끼로 전선을 잘라도 두 개 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끊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열을 가해서 이거를 어, 녹여서 액상으로 바뀌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멀어졌다가 다시 그 열이 떨어지게 되면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면서 다시 이러면 재결정이 됩니다. 재결정. 우리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은 굳어가면서 화상의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듯이 구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되면 어닐링 돼가지고 변형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의 조직으로 열손상이 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찾는 것은 열 영양부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조직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음, 이 부분하고 비슷한 형상이 아니겠느냐. 정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단락이 되면서 비산이 되면서 어, 날아간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뭉쳐진 흔적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드가 요렇게 묻혀가지고 백상이 묻혀가지고 잔존해 있고 열 영양부와 열 영양을
받은 부분과 열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과의 명백하게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 경계선 위주에는 이제 보이드, 천공 이런 보이드가 일정하게 자 이렇게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1차 단락근으로 보인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진을 또 많이 찍어 봤는데, 제가 이제 교육받은 실습생들이 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애칭에 따라 이 약간 품질이 달라져요. 그래, 그라인딩 솜씨도 조금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실제 현미경에서는 이제 전선망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다음에 전선망울의 크기가 1차 단락근은 작았고, 광택이 있었고, 잘려나간 듯한 그런 흔적이 있었고, 비산망울이 많이 유착되어 있었어요. 금속 현미으로 보니까 조직 형태가 이제 규칙적이고요. 보이드가 경계면 위주로 규칙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 영양부와 용융부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기적용으로 단락이 되기 때문에 뭐 PVC나 주변에 어, 불순물이 안으로 흡수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산망울이 집중적으로 표면에 밀착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고유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단락을 판정할 때는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걸 보여드리죠. 2차 용은의 경우는 정상적인 전선과 그리고 전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감싸져 있고요. 또 보완은 이제 전련 전선이 있는데 외부 하염으로 열을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200도씨에서 멜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열이 PVC를 녹이면서 멜팅되면서 이 간격이 점차 좁아집니다. 좁아지다가 탄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단락이 발생되죠. 완전 그림의 형태가 어, 이거는 원인이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단락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생되는 이거는 내부적인 원인이죠. 내부적으로 발생. 화재 발생 경과가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모양을 보면 거의 또 비슷해요. 외부 모양은. 그런데 훨씬 이제 보이드가 크죠. 보이드가 크고요. 좀 늘어진 형태, 어닐링 형태, 광범위하게 이제 발생된 그런 형태가 발생되고, 첫 번째는 보이드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소를 어, 장기간 했기 때문에 이게 단락이 발생될 때 주변에 이제 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소를 꼭 끌어들입니다. 재결정되면서 뻥 하면서 주변에 산소를 흡수를 하는데요. 흡수하다가 이 산소를 다 어, 조직에 담고 있습니다. 보이드. 그래서 보이드가 굉장히 많죠. 잘라보면 지저분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열 변형된 조직하고 하염에서 열 변형된 조직, 그 다음에 단락으로 발생된 조직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조직 이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 영상 특이점을 분석해서 용융부하고 열영향 경계부하고 확인을 해서 이거는 2차 단락으로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조직, 화재로 멜팅된 조직, 그 다음에 단락으로 해서 어닐링된 조직,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이 발생된다. 전선의 망울은 이제 둥글고요. 망울의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광택은
1차 단락금보다 없었고요. 용단 잘려나간 듯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망울의 윤착도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형태가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이런 흔적이 이제 발생됐고요. 이렇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1차 단락과 2차 단락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왜 1차 단락과 2차 단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전기 단락에 의해서 1차 단락, 전기 단락에 의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뭐 1차 단락하고 2차 단락하고 구별하지 못하면은 전기화재 감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기화재 감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부는 뭐 1차 단락, 2차 단락 판별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소방이나 뭐 여러 이제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음,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암도 판정하기 힘들죠, 그죠? 그냥 맨눈에는. 그리고 어, 화재 현장에서 1차 단락근을 찾기가 힘들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찾더라도 여러 개 전선 100개 주고 1차 단락근을 찾아라면 찾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렵다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전기 단락근을 못 찾아서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장비가 없어서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다 갖춘 전문 기관이 국내에는 몇 개 없어요. 전기 단락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현미경이라도 가진 어떤 연구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죠? 감시가. 그 다음에 조직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소방서에도 거의 뭐 몇 군데 없습니다. 장비는 있지만은 장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인력과 장비와 전문성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어, 수사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정확한 어떤 증거물을 획득해서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어렵다고 하면 모든 우리나라의 그 거의 한 30% 이상이 전기 화재인데 모든 화재가 평정이 안 돼야 되죠. 그죠?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공학을 저 같은 경우는 한 입장에서 사실은 화재 공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를 했지만은 판정하고 감정하는 것은 소재나 재료공학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돼요. 그다음에 위험물 성분 분석은 또 가스 크로마티 그래피나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에 화학기관에 연구기관에 또 넘겨서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화재 부분은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누가 이제 그 증거에 물리적 증거를 갖다 주면은 화재 조사관은 그 물리적 증거를 사진을 첨부를 해서 그 판정 기관을 인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하고 연결 짓는 거지. 세상의 모든 공학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수집을 해오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관에 넘기고 그 전문가에서 받은 사진을 판단을 토대로 해서 감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지. 내가 현장에서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비과학적으로 감으로 나는 딱 보면 이게 1차 단락근인지 2차 단락근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원래 다 제가 이제 금속 조직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주상 조직이라든지 어떻게 열 변형이 되고 은일이 되고 이렇게
안 되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고, 아무튼 소재, 구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간단히 이런 식으로 조직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전기화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은 한 발짝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럼 내가 할 줄 모르면은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전문가한테 사진을 찍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불가능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사건 수임은 왜 하나요? 감식은 왜 합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죠. 불가능한 세상에 불가능한 걸 왜 합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비과학적으로 했다는 증거죠. 비과학적. 그리고 어, 실제 이때까지 교재에도 틀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가 서머리 처음에서 판정하는 방법을 아까 1차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대로. 예, 예. 판정 방법. 둥글고 광택이 난다. 타원형이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냥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뭐 타원형인 게 사람마다 판정할 수 광택이 있다 없다 광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지도 굉장히 그 어떤 모호한 그런 판정인데 실제 또 이렇지 동그랗지도 않다. 이 기전력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락을 하면은 여러분들 실험해 보면 뭐 근처도 못 가요. 막 망울이 뻥 하고 튀겨버리는데 어떻게 그 액상의 망울이 동그랗게 맺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실험 몇 번 해보면 압니다. 예. 구형의 형태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 프랑스에서 전원척에서 부하척으로 기전력이 빵 하고 발생되는데 동그랗게 맺혀져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만 가르쳐 동그랗고 광택이 있으면 1차 달 그 두 가지만 맺혀가지고 찾았는데 어, 저도 이제 전기 화재에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교육받는데 제가 금속 조직을 잘라 보니까는 전부 다 가짜더라고요. 천공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뻥이에요, 뻥. 잘라서 보니까. 예. 교육을 잘못 받은 전문가도 없고 해본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번역도 막 오역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된 게 많았던 거. 책에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실험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제 그러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 강조해서 드린 화재 감식을 하려면 어, 거의 대부분 다 난이도 높은 거는 8, 90분은 전기예요. 전기 감식입니다. 전기 감식이고 또 두 번째는 전기는 뭐 흐르다가 뻥한 거고 사실은 소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재료적인 거.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재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물질의 형상에 대해서 온도, 멜팅 온도, 또 변형이라든지 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만 본인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기 단락근을 찾아야 되고 제가 보고서도 몇 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다 뭐 기업이든 뭐든 이제 요구하는 게 이러한 보고서가 많다.
아무튼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